사람들이 제게 자주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이 들어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살 수 있느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젊을 때는 앞만 보고 살았습니다. 더 가져야 성공인 줄 알았고 더 많이 만나야 인생이 넓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게 잘 사는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이른을 넘기고 여든을 지나 수많은 노년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35년간 노년 심리와 생활 건강을 연구해온 박진호입니다. 대학에서 노년학을 가르치며 실제 어르신들의 삶을 수천 건 분석했고 상담도 진행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건 노후를 망치는 게 가난도 병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잘못 들어간 자리 하나가 모든 걸 흔든다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인생은 긴 여행과 같습니다. 젊을 때는 짐을 채우며 올라가지만 끝에 가까워질수록 그 짐을 내려놓지 않으면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70세 이후는 분기점입니다. 이때부터는 무엇을 더 하느냐보다 어디를 끊어내느냐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가진 걸 늘리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걸 버리는 게 진짜 지혜입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이른 이후 절대 가지 말아야 할 세 곳, 이걸 무시하면 노후는 생각보다 빨리 무너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여전히 나가고 계시고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십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강을 잃는 것보다 마음을 잃는 게 더 무서운 일입니다. 요즘도 습관처럼 나가고 있는 자리가 있으신가요? 제 지인 중에 항상 사람들 모임에 빠지지 않던 분이 계셨습니다. 동창 모임, 동호회, 잔치 자리까지 빠짐없이 나가던 분이었죠. 처음엔 외롭지 않아서 좋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면 힘이 나고 젊어지는 기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모임 다녀오면 마음이 더 무겁다고 하시더군요. 괜히 남과 비교하게 되고 집에 와서도 잠이 잘 안 온다고요. 누구는 자식이 어디 취직했다더라, 누구는 손주가 몇 명이라더라,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분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계속 증명해야 하는 자리가 문제였다는 걸 깨닫고 하나둘 모임을 정리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사람을 덜 만나기 시작한 뒤 얼굴이 더 편안해졌습니다. 자식에게 짜증도 줄었고 몸도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죠. 억지로 웃을 필요가 없어지니까 진짜 미소가 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노후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이제부터 노년을 무너뜨리는 세 곳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던 그 자리들이 사실은 마음의 평화를 조금씩 앗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정리하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삶이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노년의 마음을 흔드는 세 가지 장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허영이 가득한 자리가 첫 번째입니다. 이 자리의 핵심은 비교입니다. 누가 더 잘 살았는지,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자식이 어디까지 갔는지 보이지 않는 경쟁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말은 안 해도 눈빛으로 재고 표정으로 확인합니다. 누군가 좋은 이야기를 꺼내면 나도 뭔가 내놓아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이 생깁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팀이 70세 이상 어르신 500명을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비교가 잦은 모임에 자주 노출될수록 노년기 우울과 분노 지수가 평균 42% 증가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쁜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수면 장애와 식욕 저하까지 이어졌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대화하지만 속으로는 자꾸 자신을 깎아내리게 되는 거죠. 72세 김철수님은 모임 다녀올 때마다 괜히 기분이 가라앉았다고 하셨습니다.
친구들은 다 건강하게 여행 다니는데 본인만 무릎이 안 좋아서 못 간다는 생각에 우울해지셨대요. 친구들이 골프 이야기를 하면 본인은 끼지 못하니까 소외감이 들고 자꾸 움츠러들게 됐답니다. 그분은 결국 그 모임을 그만뒀습니다. 처음엔 외로울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자식 자랑이 오가는 자리입니다. 누구 아들은 대기업 임원이 됐다. 누구 딸은 의사와 결혼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쏟아집니다. 처음엔 축하해주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본인 자식과 비교하게 됩니다. 내 자식은 왜 그만큼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연세대 심리학과 연구에서도 자식 비교가 잦은 부모일수록 자식과의 관계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보고했습니다. 본인은 자식한테 말 안 해도 은연중에 표정이나 말투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실천 방법은 단순합니다. 나를 증명해야 하는 자리는 조용히 거절하는 겁니다. 갈 때마다 뭔가 준비해야 할 이야깃거리가 있고 보여줘야 할 모습이 있다면 그건 진짜 쉼이 아닙니다. 의무감으로 가는 자리는 에너지만 빼앗아 갑니다. 주의할 점은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안 가면 서운해할까봐 걱정되시겠지만 정작 그 사람들도 여러분이 없다고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모임 다녀오고 나서 마음이 더 불편해진 적 있으신가요? 분쟁이 있는 자리가 두 번째입니다. 자식 간 갈등, 지인 간 시비, 뒷말이 오가는 자리입니다. 누군가는 항상 불만이 있고 누군가는 계속 피해를 호소합니다. 그 사이에서 중재하려 하거나 편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곳이죠. 처음엔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개입하지만 결국 본인만 상처받고 돌아옵니다. 하버드대 노년 건강연구에서도 갈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될수록 심장질환 위험이 35% 증가하고 수면 문제가 급증한다고 보고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면역력까지 떨어진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 회복력이 약해지는데 갈등 상황에 자꾸 노출되면 몸이 버티지 못합니다. 68세 이영애님은 자식 문제에 깊이 개입했다가 오히려 원망만 남았습니다. 딸과 사위가 자꾸 싸운다고 해서 중재하려 했는데 양쪽 다 본인을 탓하더래요. 며느리와 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쪽 편을 들어도 한쪽은 서운해하니까 결국 본인만 마음고생이었다고 하셨어요. 그 이후로는 자식 부부 문제엔 절대 끼어들지 않기로 했답니다. 친척 모임에서도 비슷한 일이 많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다 안 줬다. 재산은 누가 모셔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아요. 그 자리에 있으면 저절로 귀에 들어오고 나중엔 본인도 모르게 한쪽 편을 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친척들한테 미움받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합니다. 부산대 노년학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친척 간 분쟁에 자주 노출된 어르신들은 혈압이 높아지고 두통과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비율이 50%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실천 방법은 조언보다 거리 두기입니다. 도와달라고 하면 들어주되 판단은 그들이 하도록 두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서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의할 점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오히려 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이든 친구든 그들의 삶은 그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요즘 괜히 끼어들어 마음만 상한 일 있으신가요? 과거에 머무는 자리가 세 번째입니다. 과거의 영광, 과거의 상처, 과거의 원망이 반복되는 공간입니다. 만나면 항상 옛날 이야기만 합니다. 젊었을 때 얼마나 잘 나갔는지, 누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때 내가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 끝없이 반복됩니다. 현재는 없고 과거만 있는 자리죠.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65세 이상 어르신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과거 집착이 강할수록 현재 삶의 만족도가 평균 58% 낮아진다고 합니다. 과거를 자주 떠올리는 분들은 우울감도 높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적었습니다. 특히 원망과 후회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은 수면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만성 피로에 시달린다고 보고됐습니다.
75세 박영수님은 옛 이야기만 하다 현재의 삶이 점점 공허해졌다고 말합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항상 30년 전 직장 이야기, 20년 전 자식 이야기만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뭐하고 사는지는 아무도 물어보지 않더래요. 본인도 현재에 대해 말할 게 없었고요.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답니다. 자신이 과거에만 살고 있다는 걸요. 실천 방법은 과거 이야기를 줄이고 오늘의 작은 즐거움에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뭘 먹었는지, 오늘 뭘 봤는지, 오늘 기분이 어땠는지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 원망을 곱씹는 습관입니다. 한번 생각하면 자꾸 떠오르고 그럴수록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여러분은 요즘도 자주 과거를 떠올리시나요? 이제 더 구체적인 실천법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세 가지 자리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노년의 삶이 달라지지만 그걸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안 가야지 하는 것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리할지 아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생활 원칙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인간관계는 줄이고 깊게 가져가세요. 많은 분들이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외롭지 않으려면 자주 만나야 한다고 믿으시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10명과 얕게 만나는 것보다 2~3명과 진심으로 만나는 게 훨씬 마음을 채웁니다. 억지로 웃을 필요 없고 과거를 설명할 필요도 없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냥 있어도 편한 사람들이요. 한 달에 모임 5개 나가는 것보다 진짜 편한 사람 1명과 조용히 차 한 잔 마시는 게 훨씬 회복이 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게 인정머리 없는 게 아니라 본인을 지키는 겁니다. 에너지는 한정돼 있으니까 소중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카이스트 뇌과학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0대 이상은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 관계를 깊게 유지하는 게 정신 건강에 훨씬 좋다고 합니다. 새 사람을 만나면 적응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지만 편한 사람과 있으면 뇌가 안정된다는 거죠. 말은 줄이고 듣는 시간을 늘리세요. 나이가 들면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싶고 본인 경험을 전하고 싶죠. 하지만 그게 지나치면 상대는 부담스러워합니다. 특히 자식들은 부모님 말씀을 듣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지겹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을 줄이고 상대 이야기를 들어주면 관계가 훨씬 편해집니다. 손주 이야기를 들어주고 며느리 고민을 들어주는 겁니다. 판단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기만 하세요. 신기하게도 들어주기만 해도 상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조언은 부탁받았을 때만 하는 겁니다. 말을 줄이면 실수도 줄고 관계도 편해집니다. 서울대 언어심리학과 연구에서 노년층이 말을 줄이고 경청하는 시간을 늘렸더니 가족 관계 만족도가 38% 향상됐다고 보고했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하루에 조금이라도 걷는 시간을 만드세요. 자리를 정리하고 사람을 줄이면 시간이 생깁니다. 그 시간에 집에만 있으면 오히려 우울해집니다. 몸을 움직여야 마음도 움직입니다. 하루에 20분이라도 밖에 나가서 걸으세요. 공원이든 아파트 단지든 어디든 좋습니다. 걷다 보면 생각도 정리되고 기분도 나아집니다. 고려대 의과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상 걷는 노년층은 우울증 발생률이 40% 낮고 수면의 질도 크게 개선된다고 합니다. 걷기는 돈 안 들고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신발만 신으면 됩니다. 처음엔 10분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나가는 습관입니다. 몸이 가벼워지면 마음도 따라 가벼워집니다. 같은 길을 매일 걸어도 괜찮습니다. 익숙한 길을 걷는 게 오히려 안정감을 줍니다. 아침에 걸으면 하루가 상쾌하게 시작되고 저녁에 걸으면 잠이 잘 옵니다. 불필요한 물건과 인연을 정리하세요. 집안에 쓰지 않는 물건이 쌓여 있으면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언젠가 쓸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은 안 씁니다. 옷장을 열어보면 10년 넘게 안 입은 옷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정리하세요. 하나씩 버리다 보면 공간도 생기고 기분도 상쾌해집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날 때마다 불편한 사람, 부탁만 하는 사람, 그런 관계는 서서히 정리하는 겁니다. 안 만나도 됩니다. 연락 안 해도 됩니다.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본인 마음이 편한 게 우선입니다. 물건을 버리고 인연을 정리하면 삶이 단순해지고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노년은 채우는 시기가 아니라 비우는 시기입니다. 일본 노년학회 연구에서도 물건을 정리하고 단순하게 사는 어르신들이 치매 발생률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복잡한 환경이 뇌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남의 인생에 훈수 두지 마세요. 자식이 뭘 하든 며느리가 어떻게 살든 그건 그들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답답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하지 마세요. 조언은 듣는 사람이 원할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데 계속 말하면 잔소리가 됩니다. 그러면 관계만 나빠집니다. 특히 자식 부부 문제, 손주 교육 문제, 이런 건 절대 끼어들지 마세요. 보기에 답답해도 참으세요. 그들도 어른입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건강하게 본인 삶 사시면 됩니다. 그게 자식한테 가장 큰 도움입니다. 한양대 가족학과 연구에서 부모가 간섭을 줄이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면 성인 자녀와의 관계가 훨씬 좋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리를 두는 게 오히려 사랑이라는 거죠. 감정 소비를 줄이세요. 뉴스를 보면서 화내고 남의 일에 속상해하고 세상 돌아가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러분이 화낸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인 건강만 해칩니다. 뉴스는 하루에 한 번만 보시고 나머지 시간엔 좋아하는 걸 하세요. 음악 듣거나 산책하거나 책 보거나 그런 시간을 가지세요. 분노는 노년에게 독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어르신들은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주의할 점은 갑자기 모든 걸 끊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바꾸려면 부담스럽고 작심삼일로 끝납니다. 실천 방법은 한 달에 한 자리씩 정리하는 겁니다. 이번 달엔 부담스러운 모임 하나 정리하고 다음 달엔 안 입는 옷 정리하고 천천히 하나씩 바꿔가는 겁니다. 급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먼저 줄이고 싶은 게 무엇인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수 있는지 한 번 더 짚어보고 실천 방법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노후를 망치는 건 무언가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계속 가서입니다. 허영이 가득한 자리, 분쟁이 있는 자리, 과거에 머무는 자리, 이 세 곳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영향이 커집니다. 잘못된 상식은 사람을 많이 만나야 행복하다는 믿음입니다. 외롭지 않으려면 자주 나가야 한다고들 하죠. 하지만 진짜 외로움은 많은 사람 속에서 느껴집니다. 억지로 웃고 억지로 맞춰주고 나면 더 공허해집니다. 올바른 선택은 마음을 편하게 하는 자리만 남기는 것입니다. 숫자를 줄이고 깊이를 늘리는 겁니다. 진짜 나를 이해하는 사람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잘못 관리하면 노년은 불안과 분노로 가득 찹니다. 자꾸 남과 비교하고 과거를 후회하고 현재에 불만을 갖게 됩니다. 잠도 잘 안 오고 식욕도 떨어집니다. 자식한테 짜증이 늘고 배우자와도 자주 다투게 됩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픕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노년은 고요하고 단단해집니다. 불필요한 자리를 정리하고 나면 시간도 생기고 마음도 편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가볍고 하루가 평온합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배우자와도 더 다정해집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는 이번 달 모임 하나를 정리해 보는 겁니다. 갈 때마다 마음이 무거운 자리, 의무감으로 가는 자리, 그런 곳 하나를 조용히 거절하는 겁니다. 핑계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번엔 못 가겠다고 하면 됩니다. 한 번 안 가면 다음엔 더 쉬워집니다. 처음엔 미안한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홀가분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에 반드시 남겨야 할 단 하나의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버려야 할 것도 중요하지만 지켜야 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관계를 끝까지 지켜야 노년이 무너지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정리해야 할 자리가 있다면 댓글로 한 줄 남겨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결심이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용기 내서 하나씩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고 평온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